안녕하세요. 504 로스터리 바리스타 박경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가 핸드드립 레시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에스프레소 세팅 잡는 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제가 진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세팅 잡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추출 레시피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그래비티 X라는 가장 잘 나가는 블렌딩 원두가 있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블렌딩 3종 블렌딩으로 되어 있고요. 볶음고리의 고소함과 카카오닙스의 쌉싸름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원두입니다. 저희 블렌딩 중에 가장 다크한 원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원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원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두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래비티 9이라는 블렌딩이 있어요. 저희 시그니처 블렌딩이고요. 피넛버터 같은 고소함과 단맛의 긴 여운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커피입니다. 산미와 단맛의 복합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차별화된 커피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원두는 그래비티 넘버 3입니다. 넘버 3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 라인에서 단맛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카라멜의 단맛과 묵직한 바디와 크리미한 질감이 굉장히 인상적인 커피고요. 카라멜의 단맛이 기가 막힙니다. 산미가 없어서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커피고요. 이 원두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커피 추출하시기 굉장히 힘들지 않으신가요? 겨울철에 세팅 잡기가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변수를 극복해야 될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는 오전에 오픈을 했을 때 굉장히 그라인더도 차가져 있을 뿐더러 그라인딩 했을 때 굉장히 분쇄도가 곱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직량을 줄여도 추출이 굉장히 느리게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커피 추출을 하기 전에 준비해 주셔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라인더를 먼저 켜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의 물을 한 번씩 다 빼주세요. 고여있는 물들을 조금 순환시켜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분쇄를 할 때 세팅을 먼저 잡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원두를 빼서 예열 작업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모터 속도도 굉장히 느려져 있을 뿐더러 원두도 굉장히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도직량이 굉장히 줄어져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갈아줬을 때 어느 순간 조금 늘어나는 범위가 있어요. 그때 세팅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아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세팅 값을 고정을 해 놓으세요. 20g을 도징을 하고 35g 추출했다. 몇 초에 추출이 됐는지 테이핑해서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딱 잡아서 고정해 주시면 전날에는 어떤 세팅 값으로 추출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가 진행이 돼야지 갑작스럽게 도직량이 많아지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추출을 해 주시면 분쇄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날의 레시피도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다. 추출 레시피 같은 경우는 고정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g을 도징을 했다 그러면 1대1 비율로 40g까지 추출을 해보시고 만약에 쓴맛이 너무 강하게 나오거나 떨거나 해주시면 추출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 20g을 도징해서 저희는 36g을 추출을 하고 있는데 보통 레시피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세팅 값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보통 20g을 도징해서 40g 추출했을 때 저희는 25초 정도의 추출 레시피를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떨거나 쓰거나 단맛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출량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래비티 라인처럼 산미가 없는 원두에 산미가 느껴지신다면 추출 레시피를 다시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추출을 더 길게 빼주시거나 도징량을 줄여서 추출 레시피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추출 성분을 많이 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레시피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두마다 사용하는 도직량이 조금씩 다르고 사용하는 필터 바스켓에 따라서 도직량과 추출 뉘앙스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VST 바스켓을 쓰고 있고요. 필터 바스켓도 바꿔가면서 한 번씩 레시피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스켓에 따라서 도직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g을 바스켓을 쓴다 하시면은 16g을 도징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거기서 1대2 비율로 36g까지 추출을 해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더 추출 레시피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스켓 사이즈와 어떤 바스켓을 쓰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레시피가 20g이라면 20g을 도징을 해서 탬핑과 레벨링을 거친 후에 저울로 추출을 해봅니다. 추출이 느리거나 빨라졌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세팅 값이 나오기 때문에 분쇄도를 조이거나 풀어주면서 조금씩 레시피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한 그룹만 그라인딩해서 추출하는 게 아닌 꼭 그룹별로 한 번씩 추출을 해주시면서 조금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하이엔드 머신을 쓸 경우에는 유량 조절과 인퓨전이 다 되는 머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퓨전이 걸려있다 싶으시면 추출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인퓨전은 사전 적심이라는 뜻인데요. 인퓨전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된 원두를 인퓨전을 건다? 그러면 오히려 부정적인 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퓨전 같은 경우는 로스팅해서 핸드드립을 먹잖아요. 그럴 때 약간 빵같이 불어오르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뜸을 들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신선한 원두를 썼을 때 인퓨전을 걸어주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너무 오래된 원두를 인퓨전을 건다 싶으시면 너무 과하게 추출될 수 있습니다. 인퓨전을 건 상태에서 너무 길게 추출해버리면 오히려 쓴맛까지 유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용하는 그래비티 X 같은 경우는 저희 원두 블렌딩 원두 중에선 또 가장 배전도가 높은 원두예요. 물이 닿았을 경우에 바스켓에서 팽창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디게싱 기간이 너무 짧았다 싶으시면 인퓨전을 줘서 조금 안정적으로 추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배전도가 낮은 그런 밝은 톤의 원두를 썼을 때는 오히려 인퓨전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인퓨전의 모든 커피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퓨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가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도직량을 줄여서 부정적인 맛을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디게싱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싶으시면 도직량을 늘려서 추출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긍정적인 부분만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가 너무 없으면 추출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분쇄도도 굉장히 가늘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분쇄도가 가늘어졌을 때는 그만큼 성분을 많이 빼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추출이 빠르지만 분쇄 범위가 좁아졌을 때 그만큼 부정적인 맛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길게 뽑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는 도직량을 늘려서 조금 추출량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상황에 맞게 한번 레시피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리 추출을 해도 커피 맛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 물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추출할 때 93도의 물을 써서 추출을 하는데 레시피를 아무리 잡아봐도 좀 쓴맛이나 부정적인 맛이 나온다 싶으시면 물 온도를 살짝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온도도 너무 극단적으로 내리지 마시고 만약에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0.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0.1도 단위로 조절을 해보시면서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저가 머신 같은 경우는 보통 1도씨 단위로 조절이 가능한데 1도씩에도 굉장히 큰 뉘앙스가 바뀌기 때문에 물 온도도 조금씩 바꿔보시면서 레시피를 잡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변수를 얘기할 때 물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저희 거래처에 세팅을 나가면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합니다. 머신에 대한 것도 있고 당연히 물에 대한 것도 있고 그라인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라인더가 어떤 RPM을 가졌고 어떤 날을 쓰는지 추출에 대한 변수는 커피 머신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전에 오셨을 때 머신에 고여있는 물들을 한번 순환시켜주고 그라인더를 미리 켜놓고 예열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라인딩을 계속 해주면서 예열 작업 해주시고요. 그 그라인딩을 한 원두로 추출을 몇 번 시도를 해주십니다. 오전과 오후의 환경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만 오전과 오후의 세팅 값이 그렇게 편차가 없다는 거죠.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오시자마자 히터를 켜주시고 어느 정도 따뜻해졌을 때 세팅을 잡아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그라인더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호퍼에 원두가 가득 차 있나 아니면 호퍼에 원두가 없을 경우에도 그라인딩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팅을 잡아주실 때는 항상 호퍼에 원두를 가득 담아서 추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에 너무 유량이 달라지거나 추출의 변수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커피 정수 필터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머신 자체에 부품들이 스케일이 껴서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내부적인 부품들이 스케일이 많이 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추출이 너무 느려지거나 편차가 심해질 경우에는 머신의 점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수 필터 교체 주기는 매장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주기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프레소 세팅하는 방법과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커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042 로스터리 박형준 바리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